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시민사회와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다가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칙 없는 공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현직 단체장의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선과 비리연루 등으로 절반 정도의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정상회담 가상 합의문이 발표되는가 하면 5.18 기념행사에 북측 예술단을 초청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018년 남과 북의 정상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이 합의문에는 남북 미중 4개국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교류협력 체계 등 광주 지역 518인이 남북 정상회담에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광주본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남북 평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상회담 직후인 5월에 남과 북, 해외 동포가 함께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 행사를 광주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5월 정신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는 5.18 38주년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며 평화의 바람이 부는 5.18이 되기 위해서 5.18 전야제에 북측 예술단을 초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여전히 북의 소행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북측 예술단을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38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도 북측 예술단이 참여해서 광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광주 금남로에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한반도기가 줄지어 개양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불교계에서도 남과 북의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서산대사 재향의식을 남과 북이 함께 거행하자는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취타대를 앞세운 예제관 행렬이 들어섭니다. 서산대사 영정에 향과 술, 절을 올리고 임금이 직접 챙겼던 국가재향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서산대사의 충혼을 기려 200여 년 전 정조 때 남과 북에서 시작된 서산대제. 매년 남과 북 두 곳의 사찰에서 봉행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맥이 끊겼다 2012년 고증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봄 서산대제는 해남 대흥사에서, 가을 서산대제는 북측의 보현사에서 열기 위해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2015년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논의해 일정과 방식의 얼개를 짰지만 개성공단 폐쇄를 겪으면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가서 백성을 생각한다면 이 재앙은 꼭 우리가 다시 국가 재앙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해서 정말 우리가 후손이 정말 느낄 수 있는 한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남북관계 정상화 기류 속에 불교계는 오는 6월쯤 북한을 방문해 서산대사 국가재향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할 계획.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켜냈던 서산대사의 호국충언이 또 하나의 남북교류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낮에는 23도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높아지겠는데요. 기온은 더욱 올라서 주말쯤에는 2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를 염두한 옷차림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복사
극단 행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출근길이나 늦은 퇴근길에는 전조등 켜시고 서행 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9.9도, 영광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1도, 담양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9도, 장흥 22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3도, 보성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을 놓고 고무줄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공천 방식이 며칠 새 오락가락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배경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성인 박혜자 후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습니다. 경쟁자인 송갑석 후보 측이 강력 반발했고 지역의 여론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두 의견을 잘 수렴하고 광주와 그다음에 민주당에 같이 손잡고 가는 그 큰 걸음으로 광주 서구갑에 관한 경선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선 방식은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와는 달리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제외시켰습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당헌에 정해진 특례 규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위원장인 박혜자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어쨌든 중앙당의 결정에 두 후보는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시민과 당원의 승리라며 잠재적 투표자들에게 공을 돌렸고 박혜자 후보는 두 번의 전략공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중앙당의 설명으로 분명해졌다며 오해와 비판 여론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지사 선거와 관련해 4월 말까지 좋은 후보를 선정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도 말해 최근 영입된 민영삼 최고위원 출마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현직 단체장의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의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광주 5개 구청의 경우도 남구와 북구, 광산구 등 최소 3곳은 단체장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는 비리에 연루되거나 경선 탈락, 연임 제한 등으로 단체장 10명의 교체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의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로, 윤봉근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재심 인용 결정으로 김삼호 예비후보가 경선에 참여함에 따라 후보 단일화 방침을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장 경선은 윤난실 예비후보를 포함해서 사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윤난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여성 후보 단일화와 재선거 위험 등을 거론하며 경쟁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뿌리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여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3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뿌리산업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첨단 뿌리산업 기술과 제조 설비는 물론 차세대 수소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그 비중이 90%에 이를 만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민선 6기 광주시가 뿌리산업 육성에 집중한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가 특화단지로 지정된 금형산업의 경우 업체 수나 고용 인원, 매출액 등 관련 지표가 수년 사이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금형을 수주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매출이 막대하게 좀 증가를 많이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형에 대한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광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보면 현주소가 분명해집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2018 뿌리산업 백서를 보면 광주 등 호남권의 경우 금형기업의 수가 전국 대비 2.8%에 불과합니다. 고용인원이나 매출액 규모 역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전체를 놓고 봐도 수치만 조금 다를 뿐 호남권의 비중이 매우 적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런 타 지역 큰 도시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산업들이 같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것은 업계에서는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이나 공동장비 지원 등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 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5년 광주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8,80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보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306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후 5차까지 이어진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 비리를 폭로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간 5.18 민주화운동 구속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집행부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가 10여 년간 5.18 기념공원 등에서 매점과 자동 판매기 등을 운영하며 이익금을 횡령하고 지난 12년간 5.18 유공자 자녀의 장학금 절반을 착취해 2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린 광주정신 포럼에서 염규홍 전라북도 교육청 인권옹호관은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국방부가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앞서 5.18 당사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증언자들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볼 만한 전시와 공연들을 소개해드리는 목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40여 년간 분단을 주제로 예술 작업을 해온 이 지역 출신 화가의 전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간 광주 아트 가이드 서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패션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멋진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고 남북의 인기 연예인들이 남북을 서로 왕래하며 공연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열리는데 핵 동결과 종전을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전시 제목은 66년 분단 서정전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한 중진작가 초대전입니다. 이 전시에 초대된 송창 작가는 조국의 아픔을 표현하는 분단을 주제로 평면회화와 설치예술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송창 작가. 40여 년 동안 분단을 주제로 했다고 했는데 송창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송창 작가는 이 지역 장성에서 출생하였고요. 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이라는 한 가지 주제의식으로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민중미술 화가로서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16번째 개인전 중에 이번 전시는 광주에서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네. 저기 그 작품 보니까 뭐 미사일 모양으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송창 작가가 분단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송창 작가는 1952년 겨울에 태어나 만 66년간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견디며 지내왔습니다. 네. 올해 6.25 전쟁 휴전협정이 맺은 지 66년이 되는 해이고 송창 작가는 민중미술의 작품 주제의식은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는데
그 상처를 포함한 동시대의 작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고스란히 예술적 발현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네. 작가는 특히 분단된 한반도의 서글픈 풍경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에 기억되어야 될 민통선 주위에 전쟁으로 만들어진 파괴물들이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관람객들이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을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송창 작가의 작품은 다소 투박하고 거침없이 직접적인 화풍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네. 그 내면에 슬픈 서정성이 내포되고 관객으로 인해 운명을 극복하고 숭고미를 경험하게 합니다. 평면 유화 작품은 거친 붓터치와 함께 힘찬 에너지가 묻어 있으며 그 외에도 소나무와 지푸라기, 미사일과 지뢰 같은 다양한 소재로 전쟁의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네. 송창 작가는 전쟁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그 아픈 상처를 꽃이라는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작가와의 대화가 개최되니 작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평화를 희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과 남북 간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작가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분단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시가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만한 전시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 있는 은암미술관에서 한국과 일본 작가들이 반핵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몽2 전시가 개최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핵에 대한 공포를 다양한 기법과 표현으로 5월 2일까지 전시합니다. 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평화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전시가 많이 열려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의 타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버나디나 앞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글스의 첫 번째 안타 리드오프 이용규입니다. 초구부터 타격 오른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뒤로 탐장 쪽 탐장 맞습니다. 하주석이 깨어납니다. 벡터 상대 강한 면모를 이어가면서 이글스의 선취점. 2구 타격 김주찬의 타구 센터 쪽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탐장 쪽 탐장 맞고 떨어집니다. 김주찬이 2루까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5구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김주찬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4번 타자 최형우 이 경기를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김선빈 날카롭습니다. 3루수 빠집니다. 라이트 왼쪽에 안타. 최영우 타격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동점자 홈을 합습니다.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영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스코어 2대2. 시리즈의 빚을 또 갚아야 하는 타이거즈. 잘 맞힌 타구 김태균의 타구 역질행합니다. 멀리 뻗었습니다. 센터 쪽 탐장 맞고 떨어집니다. 김태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초구 타격 땅볼 강합니다. 유격수 빠졌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이동훈이 홈으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민식 초구 타격 깎여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아냈습니다. 에이스전으로 시작했던 경기 한 점 차. 이글스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기아 타이거 상대 4연승을 이어갑니다.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결정하는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이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내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박태환 선수와 안세현 선수, 김서영 선수 등 수영계의 간판 스타들이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대한수영연맹은 개인 종목별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 순환도로 209 구간이 다음 달 2일 개통됩니다.
개통되는 구간은 일곡동 7교차로부터 장등동 도동교차로까지 3.52km 구간으로 왕복 4차로 규모로 개설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일곡지구와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문흥지구 사이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광주 전남에선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던 63살 이모 씨에게 20대 남성 뇌사자가 기증한 심장을 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대병원은 심장 이식뿐만 아니라 간 이식 등 장기 이식 거점 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두산중공업이 만든 증기발생기를 지난 17일 한빛원전의 전용 보관시설로 들여와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증기발생기 안전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는 그동안 여러 이물질이 발견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 교체되는 증기발생기는 균열과 부식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주 MBC가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모집한 좋은 친구들이 출범했습니다. 광주 MBC는 시민소통 네트워크 좋은 친구들 출범식을 갖고 회사원과 대학생,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달해줄 40여 명에게 좋은 친구들 구성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시민소통 네트워크 좋은 친구들은 광주 MBC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각 분야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데이터를 구축했고요.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홀몸 노인들이 생전에 장리의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는 장수노트가 있어 화제입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나 원하는 재산 정리 방법, 장례 모습 등을 노트에 작성하면 임종 이후에 공영 장례 서비스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서구 지역에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 문화 이야기를 찾고 SNS로 알리는 광주 다시 보기 시민 강좌가 오는 6월까지 진행됩니다. 교수나 사진작가, 건축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인문학 강의도 듣고 양림동이나 사직동을 직접 답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시민들이 새롭게 발견한 광주 소식은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됩니다. 도심 속 꽃과 나무에 얽힌 광주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풀어낸 책자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광주에 숨겨진 꽃과 나무 이야기인데요. 양림동 선교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심었다는 피칸과 흑호두, 은단풍 나무 이야기 등 광주 도심 속 식물들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